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위해 달려가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습을 돕는 친절한 공학 튜터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비 시스템 유체역학 파트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복잡한 수식과 단위 환산을 물리적 실체로 해체해 드릴게요. 억지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림을 통해 머릿속에 착착 조립되도록 시각적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유체역학이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체역학의 기초부터 실전 응용까지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복하러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할 유체역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체가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인 부피, 최적을 바닥을 누르는 힘인 전수압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단위 면적당 힘인 압력, P는 감마 H라는 핵심 엔진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압력 공식을 실제 설비에 써먹기 위해 SI 단위계와 공학 단위계로 옷을 입혀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잰 계기 압력과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잰 절대 압력을 확실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3단계 흐름만 머릿속에 꽉 잡고 계시면 어떤 꼬인 계산 문제라도 흔들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인 압력의 본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쪼개서 살펴볼까요? 수조에 담긴 물이 바닥을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먼저 바닥 면적 A에 높이 H를 곱하면 유체 전체의 부피, V가 나오겠죠? 여기에 1세제곱미터당 무게인 비중량, 감마를 곱해주면 부피 단위가 날아가고 힘, N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압력 P는 바닥 전체가 아니라 딱 1제곱미터 면적이 받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구한 전체 힘을 다시 바닥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위아래 면적이 예쁘게 약분되어 사라집니다. 결국 압력 P는 비중량 감마에 유체의 높이 H만 딱 곱해주면 끝나는 아주 심플한 절대 공식이 완성됩니다.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 P는 감마 H 공식 하나가 유체역학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방금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 P는 감마 H라고 배웠는데 문제에서 비중량 대신 밀도를 주면 어떡할까요?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중량은 결국 밀도에 중력하속도 G를 곱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비중량이 보이면 그대로 높이만 곱해서 압력을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 밀도가 주어졌다면 밀도에 중력하속도 9.8을 먼저 곱해서 비중량으로 변신시킨 뒤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즉, P는 감마 H 공식이나 P는 로 GH 공식은 겉모습만 다를 뿐 완벽히 똑같은 압력을 토해내는 톱니바퀴입니다. 문제 출제자가 어떤 힌트를 던져주든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갖추게 된 셈이죠. 이 두 공식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공식 암기의 부담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실전 계산을 위해 물의 비중량 수치를 머릿속에 도장 찍듯 외워볼 시간입니다. 현대식인 SI 표준 단위계에서는 물의 비중량이 무려 9,800N/m3입니다. 이 9,800이라는 숫자를 높이와 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파스칼이라는 SI 압력 단위로 튀어나옵니다. 반면 예전 방식인 공학 단위계에서는 물의 비중량을 1000kgf/m3으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쓰면 결과값도 kgf/m제곱이라는 공학 압력 단위로 나오게 되죠. 문제에서 파스칼을 요구하면 9,800을, kgf를 요구하면 1000을 1초의 망설임 없이 대입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위의 세계를 섞어 쓰지 않고 완벽히 정리하는 것이 계산 실수를 막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파이프 안에 물이 아닌 수은이나 기름 같은 다른 유체가 들어있다면 압력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물질 고유의 비중, S라는 힌트입니다. 비중은 이 물질이 물보다 몇 배 더 무거운가를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낯선 액체가 나오더라도 물의 비중량에 그 녀석의 비중, S만 곱해주면 그 유체의 실제 비중량이 됩니다. 결국 압력은 비중 S 곱하기 물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 H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확장되죠. 문제 지문에서 물이 아닌 다른 액체가 등장했다면 숨어있는 비중 S 값을 찾아 물의 비중량에 얼른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리만 아시면 어떤 복잡한 기름이나 냉매가 나와도 물을 기준으로 아주 쉽게 압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해서 10m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을 구해볼까요? SI 단위계로 계산하면 9,800에 높이 10m를 곱해 98,000파스칼이 되고 이를 1000으로 나누면 98kPa이 됩니다. 이번엔 공학 단위계로 해보죠. 1000에 10m를 곱해 1000kgF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단위를 제곱센티미터로 바꾸면 딱 1kgF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현장에서 흔히 수압 1kg 걸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으로 이 물기둥 10m가 짓누르는 엄청난 힘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10m짜리 물기둥이어도 SI로는 98kPa, 공학용으로는 1kgF 제곱센티미터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걸 꼭 눈여겨보세요. 실무나 시험에서 이 두 숫자가 번갈아 등장할 테니 물기둥 10m가 만드는 압력의 두 얼굴을 친숙하게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계산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바닥이 느끼는 묵직함은 똑같다는 물리적 진실을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숨쉬며 느끼는 이 대기압, 일기압은 과연 어떻게 처음 측정되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뒤집어 세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수은 표면을 꾹꾹 내리누르는 힘과 유리관 속 수은 기둥이 버티는 힘이 딱 평형을 이뤘죠. 이때 신기하게도 멈춰선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정확히 760mm였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일기압을 수은의 화학기호 Hg를 붙여서 760mm Hg라고 부르기로 전 세계적인 약속을 한 거랍니다. 시험 문제에 760mm Hg가 나오면 아, 이게 대기압 일기압이구나 하고 1초 만에 반사적으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대기압의 기원이 수은 기둥의 높이에 있다는 이 재미있는 팩트 하나면 단위 변환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방금 일기압이 수은 기둥 760mm라고 했는데 만약 가벼운 물로 실험했다면 기둥이 얼마나 높이 솟았을까요? 물은 수은보다 무려 13.6배나 가볍기 때문에 동일한 대기압을 누르려면 약 10.332m의 어마어마한 물기둥, 수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 1atm은 수은 760mm Hg, 물 10.332m H2O, 그리고 10만 1325파스칼, 101.3kPa과 완전히 똑같은 값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공학 현장에서는 소수점 계산이 번거로워서 물 10m를 딱 끊어 공학기압 1ATT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공학기압 1AT는 10m H2O이고 파스칼로는 98kPa이 되니 표준 대기압 1ATM과는 미세하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시험에서 ATM과 AT를 살짝 섞어놓고 수험생을 괴롭히는 함정이 자주 나오니 이 차이를 시각적 스케일로 확실히 구분해두세요. 10.3m와 10m의 미묘한 차이, 이것만 조심하시면 대기압 단위 변환의 함정에 빠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압력을 재는 출발점, 즉 0점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압력을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 같은 완전한 진공 상태를 숫자 0으로 잡고 잰 진짜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게이지는 대기압을 0으로 쳐서 잰 계기압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배관 내부가 대기압보다 높을 때는 계기압력에다가 기본 바탕에 깔린 대기압을 더해줘야 절대압력이 됩니다. 반대로 내부가 대기압보다 낮아 빨아들이는 상태라면 대기압에서 그 부족한 진공압력만큼 빼줘야 진짜 절대압력이 되죠. 이 덧셈 뺄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철칙은 반드시 파스칼이든 mmHg든 단위를 통일한 후에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압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더하거나 빼서 진짜 우주적 기준의 압력을 찾아내는 이 원리,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압보다 압력이 더 떨어지는
음압의 세계, 즉 진공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공 압력이란 대기압을 0으로 잡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나 압력이 떨어졌는지 측정한 실제 수치를 말합니다. 반면에 진공도는 완전한 진공을 100%로 잡고 대기압을 0%로 두었을 때 그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죠. 문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이 구체적인 진공 압력 수치인지 아니면 비율인 진공도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시야가 나중에 2차 실기에서 흡수식 냉동기를 해석할 때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게이지 바늘이 0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진공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을 꽉 잡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만 잘 넘기시면 어떤 압력 계산 문제가 나와도 거침없이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길고 복잡했던 유체역학 압력 파트의 마스터 설계도를 한 장에 요약해드립니다. P는 감마 H와 P는 로우 GH라는 두 개의 마스터 엔진, 그리고 물 비중량 9,800과 수은 비중 13.6이라는 데이터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1atm은 101.3kPa이고 1at는 98kPa이라는 일기압 스케일까지 외워두시면 완벽합니다. 공식을 억지로 외우기보다 단위를 기계적으로 약분하는 감각을 기르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압과 절대 영점을 구분하여 더하고 빼는 시야가 배관수압 계산 실기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답니다. 오늘 튜터와 함께 세운 이 뼈대가 여러분을 에너지평가사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할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